내가 성장의 속도가 정체되었다고 생각될 때, 또 노력해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또 내가 막 좌절되고 이 벽은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다, 이게 큰 벽이 가로막은 것 같은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 이러한 순간에 저 영양분을 잘 저장하고 잘 자랄 나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 저 모죽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명절이 돌아오면 다 좋지만 특히 추석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부들은 반찬거리 때문에 걱정인가요? 추석이 되면 오곡이 풍성하고 또 계절 자체가 넉넉하잖아요. 많은 결실들이 있고 나눌 것이 많다 보면 마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그래서 추석이 더 반가운 명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결실을 맺고 그 열매도 달다고 그러죠.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 결실이 작고 또 맛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결실을 좋게 하고 맛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뿌리를 주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맛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만 뿌리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공부했듯이 뿌리가 어떤 뿌리가 있는가, 이거를 잘 살피고 우리가 그 뿌리를 잘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좋은 땅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땅이 뭐냐면 조상이에요. 조상, 부모 조상. 우리 이 몸을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주신 조상이나 부모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자기가 잘났으면 조상에, 부모나 조상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안 됐을 때만 부모한테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 몸을 주신 조상, 그 조상이 좋은 땅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와 은혜를 잘 모른다 이거죠. 옛날에 소금 장사를 해가지고 부를 이룬 사람이 그 집안의 사당에다가 소금지게를 모셔놔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소금 장사로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부를 이루었던 조상에 대한 은덕을 생각하고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당에 소금지게를 모셔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줬느냐, 꼭 그 부를 물려줘서 그 조상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꼭 무언가를 물려줘야만이 조상으로 인정하고 제사도 올려드리고 감사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있게 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조상에 대한 고마움 생각하고 그 뿌리를 잊지 않아야 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고려장이 만들어낸 얘기니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고려장을 비유해서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지게에다가 싣고 모시고 고려장에다가 내려드리고 그 지게를 놓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갔던가 봐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안 와. 뒤돌아보니까 그 지게를, 다시 빈 지게를 집어오대요. 야, 그 필요 없는 지게를 왜 집어오냐?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나도 갖다 모셔드려야지. 그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섬기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느끼는 그 마음이 뿌리가 되는 거고, 그 뿌리가 그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뿌리가 그 자손에게 안 좋은 뿌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가서 다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실천으로 다른 정신을 물려주는 조상이 돼야 돼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어머니고 조상이 됩니다. 그 조상이 되고 또 그 조상을 받들어 모시려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조상을 뿌리 삼아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은 그 마음이 그 나중에 후손들에게 잘 건강하게 내려가면 그게 결실로, 좋은 결실로 이어진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고 똑바로 서야 돼요. 그건 뭐냐면 좋은 땅을 만났다 하더라도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하면 성장을 못해요. 만약에 뿌리가 그 땅하고 아주 가깝게 있다 그러면 금방 뽑혀버리고, 이번 같이 태풍이 조금만 불어도 뽑혀버리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단단하게 내려야 이 나무가 반드시 서요. 반드시 서야 그것이 좋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기를 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복의 씨를 길러야 하고, 또 죄 받기를 싫으면 그 마음 속에서 안 좋은 악의 뿌리를 잘라내야 해요. 말만 생각으로만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선과 악의 마음씨를 잘 생각해서 어느 쪽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선한 쪽에 뿌리를 내릴 건가, 악한 쪽에 뿌리를 내릴 건가, 이거를 잘 봐서 그 좋은 쪽에 뿌리를 잘 내리고 똑바로 서야 그 사람이 비로소 설 수 있다. 그럼 그 뿌리는 뭐냐? 뿌리는 우리의 양심이다. 그 양심이 인격이 되고, 그 양심과 인격으로 좋은 뿌리를 내려야 건강한 나무가 돼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숨어야 하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금방 쓰러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서, 또 선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서 자기 인격을 삼고 튼튼한 뿌리를 삼으면 좋은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 정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인물, 학벌 이런 것들은 겉인격이고 양심이 인격이 속인격이다. 그래서 그 양심의 인격을 잘 튼튼하게 해야 건강한 결실을 볼 수 있다. 셋째는 걸음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걸음이 아니고 걸음도 뿌리예요. 그러니까 남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공덕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 씨앗을 심는 것이 공덕이에요. 씨앗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길러야 되는데 좋은 영양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 좋은 영양분을 채우는 걸음이 우리에게 좋은 뿌리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가을에 걸음을 오히려 해주는 거예요. 봄에 걸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사과 같은 거 이제 복숭아 다 따잖아요. 다 따고 나면 이제 나무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다 딴 이후에 걸음을 잘 해준다. 그래야 봄에 다시 좋은 새싹을 틔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열려있는 열매, 잘 익었는가 못 익었는가, 얼마나 열었는가, 이 결실에만 초점이 있지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데 진짜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사람은 이 과일의 1년 농사를 잘 알고 내년을 기약하는 사람은 다 따고 난 빈 나무에 걸음을 해주고, 그 걸음이 잘 돼야 내년에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모르는 가운데 좋은 공덕을 심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덕의 뿌리를 잘 심으면 그 사람이 다음을 보더라도 그 후에 보더라도 더 건강하고 이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얻고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떳떳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희망의 뿌리. 자기가 좀 잘못되고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고 희망의 뿌리를 포기하지 말고 심어서 그 희망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 해야 된다. 대나무 중에 최고라고 하는 모죽이 대나무 중에서 최고란데요. 근데 이 모죽은 씨를 뿌린 뒤에 5년 동안 싹이 안 난대요. 5년 동안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싹이 나오는데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80cm씩 톡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자라는 것이 다른 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죽은 한 번 자라면 그냥 푹 자라기 때문에 하룻밤 보이 자라있고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착한 일을 한다든지 공덕을 심는다든지 또 어떤 노력을 해서 바로 결실이 안 나타나면 야,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5년 동안 싹을 틔우지 않는 데 뭐냐면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10일 정도 뿌리를 내려요. 이게 5년 동안 위로 잘 자랄 수 있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빌딩도 높이 지으려면 밑에 많이 기초를 단단히 하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희망이 죽어버리면 위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게 땅속으로 깊이 박히면서 그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함축하면 결국 그것이 싹을 틔우고 성장할 때는 푹푹 크는 성장의 속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의 속도가 정체되었다고 생각할 때, 또 노력해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또 내가 막 좌절되고 이 벽은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다. 이게 큰 벽이 가로막은 것 같은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 이러한 순간에 저 영양분을 잘 저장하고 잘 자랄 나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품고 있는 저 모죽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그 희망이 정말 싹이 튀어서 결국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데요. 살다가 힘들고 버거울 때 저 여름날 땡볕에 그 자기 몸보다 더 큰 먹이를 나르는 개미를 생각한대요. 우리 뭐 땀이 안 나겠지만 우리처럼 땀은 안 나겠지만 자기 몸보다 큰 그 먹이를 물고 갈 때 그 더운 날에 그 개미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자기 먹이를 끌고 자기 몸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먹이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보잘것없는 개미도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나는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희망을 버려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지게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인생이 지게 같아요. 지게가 그걸 이고 지고 가는 사람은 다 달라요. 지게에 딱 지고 가는 사람은 다 달라. 또 그 지게에 물건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싣고 가는 무게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셋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일찌감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삶의 지게를 더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각의 지고 가는 지게에 물건도 다르고 무게도 달라요. 또 그 사람은 지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도 없잖아요. 내 인생의 지게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지게를 내가 질 때 그것을 힘들고 고단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만큼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다.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더 많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냐? 작은 무게를 지고 가더라도 내가 힘들면 그 무게가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의 무게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각의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지게 무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게를 얼마만큼 잘 지고 갈 수 있는 희망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희망의 뿌리가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해요. 그리고 그 나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은혜와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또 양심을 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싹을 심어서 그 뿌리가 안 좋은 쪽에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지 못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덕과 복덕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고 희망을 놓는다면 그 사람의 뿌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 희망을 바랄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풍성한 가을에 여유로운 가을이잖아요. 계절 중에서 제일 여유로워요. 여유롭다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펴볼 수 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가을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건강한 뿌리를 심고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맛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